그래서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뭐 jQuery도 마찬가지고 자동 완성 기능이 이클립스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리하게 이제 그 자동 완성 기능을 쓰려면 플러그인을 다운받아야 돼요.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또 환경을 좀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켓플레이스 화면이 창이 이제 뜨겠죠. 예. 항상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턴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은 턴 어, 자, 얘가 1점, 2점 얘가 맞을 거예요. 제가 잠깐만요. 이거 맞나? 음. 어제 설치를 좀 해봤거든요. 얘 같은데 두 번 깔려 있네. 음. 얘가 얘일 겁니다. 이거고 그래서 턴 JS 1.2 턴 JS 1.2 얘예요. 예. 음. 1.2.0 그래서 어 이걸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검색이 됐으면요. 설치 인스톨을 해주세요. 그럼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건데 아마 재실행 이클립스를 재실행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 3분 걸릴까요? 자, 실행시켜 주시고요. 음, 아마 중간중간에 뭐 별다른 건 없을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쭉 진행을 하시면 될 거예요. 뭐 동의할 거 동의해 주고 잠깐만 한 분이 누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효린 씨 어디 있어? 아, 없네? 씨. 효린 씨가 안 보이는군요. 아, 찾았네. 어제도 지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자, 설치됐나요? 재웅 씨, 설치됐어요? 최재웅 씨? 이상한 경고가, 이상한 경고 무시하세요. 넘어가세요. 그냥 다 오케이 누르세요, 그냥. 네. 그래서 쭉 진행을 하시면은, 음, 근데 그게 바로 그 설치를 했다고 해서 바로 뭐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얘가 조금 불편한 점은 뭐냐면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마다 그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야 돼요. 음,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감수할 만큼 그래도 좀 편리합니다. 오류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정한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턴이라는 그 플러그인이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한번 써봤었는데 뭔가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제일 괜찮았던 것 같고 자, 설치가 됐을까요?
정근 씨 됐어요? 아, 됐어요? 네. 자, 이 설치가 됐으면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있죠? 자, 프로젝트에 갖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딱 클릭을 해주시면 요 메뉴들이 쭉 나올 건데 여기서 컨피규어, 네. 컨피규어를 갖다 대고 우측으로 가시면 컨버트 턴 프로젝트라고 떠요. 얘가 처음에만 한번 뜹니다. 이걸 한번 누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메뉴는 안 떠요. 예. 자, 얘를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자, 컨버트란 단어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럼 이제 이런 창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렇게 딱 뜨고 나면 이제는 이 창을 내가 다시 가서 보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그대로 잠깐 이렇게 놔둬 보세요. 이렇게 놔두시고 이제 이 창을 내가 보고 싶으면 여기 보면 자바스크립트의 턴이라는 메뉴에 모듈즈라고 있죠. 예, 이렇게 이 메뉴를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프로퍼티스 자바스크립트 있죠. 예, 보면 자바스크립트에 보면 턴 있죠. 턴에 모듈즈 이렇게 가면 있어요. 근데 아까 컨버트 메뉴를 클릭하지 않으면 얘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한번 딱 해주시면 이제부터는 이 메뉴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이제 뭔가 설정을 해주고 싶으면 또 다른 설정을 해주고 싶으면 이제는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렇게 경로를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 메뉴를 찾고 턴 가서 모듈즈.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그 자동 완성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받기 위해서 자, 여기 이제 또 체크를 해줍니다. 어떤 내용을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동 완성 기능을 이제 지원받을 거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잠깐만 일단 여기서 브라우저 익스텐션 얘도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냥 저도 설명 이렇게 찾아봤을 때 이거 체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이건 이제 일단 뭐 체크를 그냥 하는데 그 다음에 코도바 자바스크립트 요거 있죠? 얘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바스크립트라고 들어가 있죠? 예, 코도바 이 단어도 한번 봐야겠다. 근데 어쨌든 얘를 체크해 주면 되거든요. 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보시면 jQuery 있어요. 이 jQuery도 체크를 해주세요. 뭐 두 개 다 체크할까? 아니면 jQuery는 잠깐 뺄까? 예, jQuery는 체크를 풀게요.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jQuery 할 때 그때 체크해가지고 보면 되니까 아니다 체크하자 체크. 예, 체크해 주세요. 예, 그냥 익숙해지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 jQuery UI도 있는데 이것도 뭐 쓴다 그러면 체크를 하지만 뭐 이건 체크할 필요는 없고요. Node.js도 있고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쓸 거는 뭐 여기서 지금 없으니까 나머지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브라우저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도 있네. 이것도 만약에 쓴다 그러면 뭐 체크하면 되는데 우리가 안 쓰니까 그래서 이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요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체크돼 있고 그 다음에 jQuery도 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체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죠 내용이. 예. 자, apply and close를 눌러서 예, 종료를 시켜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작성되어 있는 자, JS02 페이지에 가서 잠깐 테스트를 해보면 뭐 맨 위에 이제 뭐 여기 얼러트 테스트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뭐 갖다 대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원래는 이런 것들이 없었죠. 예, 그래서 뭔가 이제 내용들이 쭉 자동 완성을 해서 나오는 거를 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이것저것 다 체크를 해놓다 보니까
뭐 다양한 것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어요. 그죠? 아 근데 코도바 JS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얘는 또 얘 나름대로 문법이 또 나오네. 잠깐만요. 이거를 안 해도 상관은 없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걸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체크를 풀어놓고 잠깐 볼게요. 저도 이제 지원되는 걸 그냥 갖다 쓰는 거니까 보니까 jQuery만 해도 jQuery만 체크를 해놔도 어느 정도 ECMA5하고 6까지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나오네요. 윈도우 나오고 윈도우 점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얼러트랑 다 나오네. 오케이. 그러면은 도큐먼트 할 때 도큐먼트 나오고 점 찍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다 나와. 아 그러면은 jQuery만 체크를 해도 다 나오네요. 기본 자바스크립트는 jQuery만 체크해도 나오니까 jQuery만 체크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코드오버 자바스크립트라고 있던 거 체크 풀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들어가 있어갖고 제가 체크를 혹시나 해서 했는데 안 해도 되겠어요. jQuery만 해놔도. 그리고 원래 jQuery라는 것 자체가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만든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덩어리예요, 그냥 얘도. 그러니까 얘를 체크했더니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자동 완성도 같이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드바 자바스크립트라고 했던 거는 이제 체크를 좀 풀어주시고요. 전혀 좀 다른 내용의 뭐 그런 자바스크립트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헷갈릴 것 같아서 체크 풀고 jQuery랑 그다음에 이 브라우저 이렇게만 체크를 일단 해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윈도우 점 한 다음에 A를 딱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얼러트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얼러트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함수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동 완성 잘 되네요. 그죠? 자, 이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사용하기 편리해지죠. 물론 이렇게 하면은 뭐 좀 약간 기억에 뭐 이런 것들 좀 덜 남지 않을까 자동 완성으로 하면은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오타를 줄이기 위한 오타를 방지하기 위한 또 그런 이유도 돼요. 그래서 내가 직접 치다 보면은 오타를 많이 내거든요. 근데 자바 같은 경우는 오타를 내면 진짜 뭐 그런 경우는 어차피 컴파일 익셉션 그래서 컴파일하는 단계에서 컴파일러가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빨간 줄로 딱 체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오타로 해갖고 잘못 작성하는 것들은 뭐 웬만큼 잡아주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다 보니까 처음부터 확인을 안 해줘. 그러니까 내가 오타 내면 오타 내는 대로 그냥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실행하는 중에 오류 빵 터지니까 그때 이제 찾아보려고 그러면은 좀 아무래도 좀 힘들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자동 완성이나 이런 것들 좀 사용해 가지고 사전에 오타나 이런 것들 좀 방지를 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오타 내면은 찾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오타 내게 되면은 자바만큼 뭐 그 정도는 아니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자동 완성 다 잘 되죠? 확인해 보니까 잘 되나요? 되죠? 응? 되죠? 되죠, 상희 씨? 상희 씨 맞나요, 근데 상희 씨? 되죠?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안 좋아요? 졸려요?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자동 완성 되는 거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이제 대화창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 어제 좀 정리를 해봤었는데, 자, 오늘은 변수와 상수.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정의하는 이제 방법들, 그리고 명명법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볼 건데, 사실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게 우리 그 자바 할 때 프로그래밍 언어 할 때 뭐 그런 내용들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바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다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같고 뭐 이런 것들만 좀 확인하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랑 다르게 타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확인을 하면은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그래도 좀 해놓은 상태니까 좀 이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라는 얘기고, 자바스크립트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응? 자, 화면 잠깐만요. 이거를 응? 어디 갔지? 어? 예전에 제가 했던 저기가 없네. 잠깐만요. 어, PPT 이걸로 보면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화면에서는 일단 목록 태그를 좀 작성을 해볼게요. 목록 태그로 해가지고 내용들을 좀 작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목록 태그 중에 이제 정의형 목록 태그, 그래서 DL이란 태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목록들을 쭉 나열하는데 그 목록들마다 이제 뭐 정의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제목 같은 걸 이제 또 정의를 할 수 있는,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태그였죠. 변수의 이제 선언 규칙, 그래서 자, 일단 대소문자 구별을 하고요. 자, 당연하죠. 이거는 이제 뭐 어디든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인데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영문, 그 다음에 언더바, 그 다음에 달러로만 시작해야 한다. 예, 변수 이름 만들 때, 뭐 함수도 그렇고요. 다 뭐 어쨌든 이름을 만들 때는 영문, 그다음에 영문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특수문자는 언더바나 달러 이걸로만 시작을 해야 된다. 예, 뭐 그런 내용이고, 예, 그다음에 어, 얘도 그냥 영문, 언더바, 달러, 그리고 숫자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만 잘 규칙을 정해주면 나머지는 이제 어쨌든 포함해가지고 작성을 할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명명법에 대한 내용,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키워드나 예약어, 예약어는 뭐 키워드나 예약어나 뭐 비슷한 뭐 그런 의미긴 한데 이거 이제 사용할 수가 없죠. 이거 중요하죠. 이게 또 중요한 게 얘가 또 알려주지를 않아요. 야 이거 키워드야, 이거 예약어야라고 그래서 쓰면 안 돼라고 뭔가 빨간 줄이 가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실행을 했는데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딱 코드를 봤을 때 전혀 진짜 내가 볼 때는 의심의 여지 없이
틀린 게 없는데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 4 번을 의심해 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알려주지 않거든. 어. 자바 같은 경우는 인제 뭐 그 예하거나 이런 걸로 만약에 이름을 쓰게 되면은 예 안 된다고 알려주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실행하고 나서 알려줘. 그러기 때문에 음 왜 실행이 뭐 실행했는데 기능이 내가 원하는 그 기능이 실행이 안 되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디버깅으로 해 가지고 보면은 그런 게 이제 나온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런 게 안 나올 수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하다 보면은. 음. 그럼 보통 이제 저렇게 예하거나 이런 것들을 변수명이나 메서드명으로 사용한 경우들이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음 나중에 이제 보면은 제가 그냥 의심이 되는 그런 이름들은 뒤에 번호를 하나 붙이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봐라.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한 70-80%는 예 실행이 잘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이름을 이제 다시 예 바꿔야 되는 그런 이제 또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변수의 선언 규칙 4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렇게 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고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변수의 이제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자바에서는 이제 블록 변수, 예 블록 변수라고 해서 블록 단위로 해 가지고 이제 변수 선언했을 때 그 범위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였잖아요. 얘도 이제 뭐 동일한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전역 변수. 예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디다가 선언을 하는 게 전역 변수인지 뭐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버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예. 그리고 확인하면서 제가 여기다 뭔가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 수 있게 일단 하나 비워 놓고 어 그다음에 요거 고대로 하나 더 복사를 하셔 가지고 밑에 예 붙여 넣고 이번에는 두 번째 지역 변수. 음 지역 변수. 예 그래서 지역 변수는 또 어떤 건지 우리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dt 또 한번 작성하셔 가지고 이게 또 제목 부분이죠. 그래서 변수의 선언과 저장. 음. 그래서 변수를 이제 선언할 때 이제 방법은 어떻게 선언하는 건지 예 값을 저장할 때 저장하는 것들은 또 어떤 내용이 되는 건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는 다른 언어하고는 다르게 선언할 때 어떤 타입이나 이런 것들로 지정하지 않고요. var라는 거 var var라는 이제 저 키워드를 사용해 가지고 음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해 줍니다. 변수를. 근데 버전업 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자 이런 키워드하고 const 이런 키워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얘네들은 이제 또 좀 나중에 쪼끔 나 이것도 뭐 바로 뭐 설명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바라는 키워드가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얘가 이제 사용되는데 얘의 단점을 좀 보완한 예 나중에 이제 나온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다음에 변수의 타입은 저장되는 타입에 따라 결정된다. 예.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이 결정되지가 않는 거죠. 그냥 바나 뭐 let이나 뭐 const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할 뿐이지 얘가 어떤 타입이다라고까지는 정의되지가 않아요. 예. 어 그냥 변수 어떤 값을 저장하는 그냥 공간이 그냥 생기는 거고요. 타입이나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변수 그러니까 정의한 그러니까 선언을 한 변수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예, 그 값의 타입으로 정의가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뭐 내가 숫자를 저장했다가 문자열을 저장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함수도 저장할 수 있고 음, 배열도 저장할 수 있고 계속해서 타입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줏대가 없죠. 예. 그래서 하다 보면은 또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좀 있긴 해요. 왜냐면 이게 자바 같은 경우는 결정이 돼 있잖아요. 내가 인트라고 그러면 인트 딱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수를 딱 넣으면 돼. 그리고 틀린 경우는 정수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거야. 그죠? 뭔가 되게 명확하단 말이야. 맞고 틀리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딱 명확한데 자바스크립트는 약간 그게 좀 아니야. 예. 그냥 숫자를 넣었다가 또 문자도 넣었다가 뭐 함수도 심지어 함수라는 것도 넣었다가 뭐 불린 타입의 값도 넣었다가 배열도 넣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값들을 그냥 넣을 때마다 그냥 그걸로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예, 뭔가 이제 자바에 비해서는 딱 그 체계적으로 뭔가 딱 결정이 돼 있는 게 아니죠. 딱딱 맞게 떨어지지가 않아. 이럴 때도 이러고 뭐 저럴 때도 저럴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분위기 어떤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을 좀 더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어렵다.'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또 하다 보면 또 이게 또 뭐 또 할 만하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저도 근데 보면 이제 자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예 처음에는 그냥 멋모를 때는 '아 괜찮네. 뭐 재밌는데?' 뭐 했었는데 이게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할 것도 되게 많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근데 뭐 적당한 수준으로 이제 파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 진짜 깊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할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어렵기도 한 부분은 있구나. 만만한 게 하나도 없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자 변수의 타입, 저장한 타입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요것도 안에다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뭐가 실행하려면은 화면 쪽에서 호출해 주는 어떤 그런 동작 기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거의 버튼으로 해 가지고 클릭해서 실행시킬 수 있게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코드로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뭐 변수 저장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나 선언하는 방법들 하면서 그다음에 타입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코드 치면서 또 한번 보여 드릴 테니까 음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하는 식으로 쭉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10분 정도 쉬었다가 10 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변수 선언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저장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태랑 뭐 관련해 가지고 쭉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한번 확인하는 이제 뭐 그런 개념이니까 뭐 어떤 로직을 짤 건 아닌데 자 내부 스타일 방식으로 작성을 할 거고요. 자 이 전역 변수 자 여기 뭐 대소문자 구별하고 뭐 이런 변수 선언 규칙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전역 변수 선언하는 거랑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그 전역 변수의 버튼 있죠? 자 이 버튼에다가는 자 어 onClick 이렇게 속성 이벤트 속성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테스트 01 자 이렇게 이제 함수 호출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테스트 01이라는 함수가 실행되는 거죠. 호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실행시킬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보통 이렇게 호출을 해서 실행시켜 줘요. 자, 그다음 이제 위로 올려 가지고 여기 이제 자, 스크립트 태그를 작성해야겠죠? 네,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를 작성해 주시고 여기다 이제 우리 스크립트 작성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자, 그럼 전역 변수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에 그냥 바로 여기에 변수를 선언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전역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베리어블. 자, 베리어블이라고 변수 이름을 지정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제가 10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역 변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함수 뭐 여러 함수에서 접근 가능. 그래서 이제 공용으로 뭐 공유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공용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약간 자바에서는 뭐 스태틱과 좀 비슷한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그냥 조금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약간 좀 비슷한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네요. 살짝.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게 전역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게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스크립트 태그 안에 이렇게 태그 안에 지금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다 좀 변수 제가 전역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시면 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작성을 해봐요. 그러면 변수는 선언했고 이 밑에다 지금 실행 코드를 이렇게 작성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이렇게 작성해도 될 것처럼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실행 코드들은 또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는 거야. 예. 반드시 실행 코드들은 함수 안에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수 선언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에서 그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서 할 때 여기 멤버 필드로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멤버 필드는 선언하고 값도 저장하고 초기값 주고 하지만 여기다 실행 코드들을 작성하지는 않죠. 그죠? 실행 코드나 이런 것들 작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퍼블릭 클래스 뭐 테스트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 이제 우리가 멤버 필드는 이제 뭐 선언할 수 있는데 그죠? 이렇게 갖고 뭐 이렇게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상수로 해가지고 뭐 10 이렇게 선언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다 대고 뭐 플러스 뭐 20 뭐 이런 식으로 뭐 실행 코드를 작성하지는 않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메서드를 만들어 가지고 작성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뭐 a 플러스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 코드들을 작성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언은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실행 코드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 작성하면 얘 실행 안 돼요. 항상 이제 실행시키는 코드들은 다 함수 단위로 해가지고 정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바에서도 메서드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기능이나 이런 것들 실행 코드들은 다 여기다 구현을 하잖아요.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자바스크립트도 클래스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클래스로 해갖고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하는 방식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행 코드는 함수 단위로 해서 정의해야 한다. 이건 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함수 단위로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아직 함수를 쓰는 방법 배우지 않았는데 그죠? 근데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안 하면 뭐 실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함수 만들 때 방법은 앞에 펑션이란 키워드 쓰고 그냥 함수 이름 쓰고 괄호 이렇게 들어가요. 자바로 치면은 타입만 빠져 있는 상태죠. 타입 정의하는 거, 반환 타입 정의하는 것만 빠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베리어블 플러스 5 해볼게요. 자, 이걸 이제 전역 변수에다가 5를 더해서 다시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역 변수를 써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 결과값을 출력할 거는 어디다가 출력을 해줄 거냐면, 자, 우리가 이 밑에 보면, 자, 여기까지 작성됐죠? 그럼 이제 밑에 보면은 여기 공간을 지금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죠? 아무것도 쓰지 않은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다가 아이디를 v01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선언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출력을 할 거예요. 이 dd 태그 내부에다가 출력을 해줄 거예요. 결과값을 연산된 결과값을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그 어떤 실행된 결과에 대해서 콘솔이나 아니면 얼러트 창에다가 띄어서 확인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는 사실 그 로직상에서 뭐 실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실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려면 화면 여기에 출력을 해야 되겠죠. 결과값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이디를 주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한 다음에 자, 문서에 접근을 해서 아이디 이름이 v01인 태그를 찾아서 그 내부에 저 베리어블에 저장된 결과값을 출력하겠다. 이렇게 하려면 문서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도큐먼트라는 객체를 먼저 딱 써줘요. 그러니까 얘가 객체입니다. 객체. 앞에 대문자로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았죠. 근데 원래는 대문자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얘는 이제 객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명. 예. 이미 다 객체 생성을 해놨어. 그래서 그냥 쓸 수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객체 이름이라고 객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도큐먼트 점 찍고 get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도큐먼트 객체에서 제공되는 메서드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이 중에 두 번째 거를 쓰고 싶지 않아요? 그죠? 예. 왠지 두 번째 거를 쓰고 싶어. 딱 보면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 두 번째 거. 예. 우리가 아이디로 지금 이름을 지금 선언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로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아이디. 자, 얘를 딱 불러오세요. 그리고 여기 선언했던 v01 이거를 여기다 써주는 거야. 그냥 써주는 게 아니죠. 예. v01 문자열로 써야겠죠. 만약에 이걸 또 이렇게 쓰시면 난감한 게 이렇게 쓰면 뭐예요? 예, 이거 되게 이상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타입이 뭔지, 그죠? 예. 가끔 그냥 이런 거를 좀 개념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념이 좀 잘 안 잡혀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그냥 이름을 이렇게 쓰면 이거는 정체가 없는 거야, 정체가. 이거의 타입이 뭐냐고 했을 때 말을 못하는 게 정답이에요. 예. 모르지 이게 무슨 타입이 뭔지 이게 문자열인가? 아니죠. 변수인가? 어디 선언돼 있는 것도 없어,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예, 컴퓨터도 얘가 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나도 뭔지 알 수 없는데 컴퓨터라고 뭐. 그러니까 그냥 뜬금없이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이름을 쓸 때 얘 타입이 뭔지를 모르잖아. 문자열로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v01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즉 아이디로 선언을 해놓은 v01이라고 아이디로 선언을 해놓은 이름의 엘리먼트를 얻어오겠다.
문서로부터. 자, 이 도큐먼트라는 건 이 바디에 들어가는 이 문서. 자, 이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엘리먼트라는 거는 뭐냐? 이런 태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태그들. 그래서 이 태그를 가리키는 게 그냥 태그라는 이름도 있고 요소라는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엘리먼트라는 이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엘리먼트라는 이름은 이런 태그를 객체화해 가지고 볼 때, 객체로 해서 볼 때 엘리먼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엘리먼트를 얻어오겠다. V01. 자, 얘죠? 이 dd라는 태그를 객체로 가지고 온 거야. 자, 이제 되게 심오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에서 그냥 new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는 물론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도 new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예, new 키워드를 쓰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이 바디 안에 있는 이 태그들 있죠? 이 태그들을 내가 객체로 생성할 때는 new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제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쓴 거는 태그를 지금 객체로 생성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해주느냐? 이렇게 해야 자바스크립트에서 태그들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바스크립트하고 HTML 이 태그는 얘네들끼리도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영역이야.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HTML을 인식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즉 자바스크립트에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객체로 만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보면 몰라. 자바스크립트는.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타입 오브의 doc 이렇게 해가지고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이 타입을 한번 보면은 뭐야 실행 제가 다른 이클립스에서 뭔가 실행을 했나 봅니다. 뭐 좀 테스트 해보려고 다시 돌려볼게요. 이클립스도 여러분들 뭐 여러 개 실행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이클립스에서 또 톰캣 실행시켜 버리면 실행이 안 돼요. 아이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콘솔에서 이 지역 변수에 있는 이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지금 오브젝트라고 딱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얘 딱 클릭하면 이 부분. 그래서 객체예요, 객체. 오브젝트가 객체잖아요. 그래서 타입은 오브젝트다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객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객체. 자, 그러면 이제 이 객체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객체가 된 얘를 dd라는 이 태그를 얼마든지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뭔가 주무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팔이 아프지? 그래서 여기에 doc 점 찍고 보면 여러 가지를 또 쓸 수 있는 메서드가 나오는 거야. 그죠? doc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 여기 보면 doc. 자, 얘가 이제 객체잖아요. 오브젝트. 그러니까 객체라는 거는 객체 안에 있는 어떤 기능들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제품이니까. 그죠? 그래서 또 점 찍고 딱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메서드 기능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쓸 거는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차차 뒤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써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메서드 말고 속성이 있어요. 속성.
inner HTML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딱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시면 i만 하고 해도 나올 거예요. i만 딱 써주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inner HTML이라는 속성이 자동 완성으로 해서 딱 첫 번째 줄에 딱 나오는데 요거 딱 가지고 오신 다음에 얘는 속성이에요. 속성이기 때문에 메서드가 아니라 속성입니다. 그러면 이 속성에다가는 값을 넣을 때 대입 연산자 써서 값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 inner HTML이라는 게 가리키는 게 뭐냐면 이 dd라는 태그의 내부, 이 내부 여기 있는 HTML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의 영역. 이 안쪽 영역을 의미하는 게 inner HTML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내부에 내가 뭔가 넣겠다라고 하면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 스트롱 태그를 넣을까? 스트롱 태그? 스트롱 태그 이렇게 태그도 넣을 수 있어요. inner HTML이니까. 문자열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태그를 작성해서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어떤 걸 넣을 거냐? 계산한 베리어블 5를 더한 값을 여기다가 넣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네,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변경 이제 5씩 더해지게 되면 변경되는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15라고 나왔죠. 5가 더해진 걸 알 수가 있고요. 계속 클릭하면은 당연히 전역 변수니까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계속 그 기존의 값에 더해지고. 예. 왜냐하면 초기화되는 게 아니니까. 전역 변수는 함수하고 지금 다른 영역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이제 클릭하면은 5씩 계속 더해지면서 올라가요. 원래 이런가? 잠깐 왜 이렇게 커? 맞죠? 예. 5씩 지금 더해지면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콘솔이나 이제 얼러트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화면에 저렇게 출력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F12를 눌러가지고 정말 어떤 식으로 지금 브라우저가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엘리먼츠를 클릭해 보면 돼요. 엘리먼츠를 클릭해서 요거 있죠? 커서 갖다 대고 여기 딱 눌러주면 여기 지금 이렇게 브라우저가 실제로 해석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요. 보니까 진짜 스트롱 태그가 딱 들어가고 100이라는 숫자가 딱 찍혀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계속 클릭하면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죠? 예. 그러면서 dd라는 태그를 찾아서 그 안에 스트롱 태그로 해가지고 170, 175, 170, 180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바뀌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화면의 태그들도 이제 다 조작을 하는 거야.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HTML을 어떤 포함 관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계층 구조로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렇게 이제 탐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적용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층 구조 형태로 평면적으로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구조를 계층적으로 보셔야지 나중에 어쨌든 자바스크립트나 jQuery나 또는 뭐 리액트든 뭐든 그런 것들 이제 공부하실 때 좀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역 변수 사용하는 걸 이제 해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른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함수에서 얘를 접근하고 또 내가 함수를 만들어서 또 다른 함수에서도 얘를 접근할 수 있고, 즉 공용으로 이제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는 값이 기존에 전에 있던 값을 계속해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초기화돼서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개념들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전역 변수 이렇게 좀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지역 변수, 지역 변수도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자바스크립트랑 이제 친숙해지는 거예요. 자, 지역 변수.
자, 얘도 버튼에 onClick. 자, onClick 이벤트를 넣고 테스트 02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뭐야 이거. 과도하게 내가. 자, 그럼 이제 올려서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또 함수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근데 이름이 똑같죠, 지금?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얘는 전역 변수, 얘는 테스트 02에서 사용하는 변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블럭 단위로 해가지고 실행되는 거. 자, 이게 이제 지역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래서 10이라고 넣었죠. 여기서는 이제 5라고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래서 얘는 지역 변수. 아이고, 변수. 그래서 함수 안에서만 접근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른 함수에서 얘를 접근할 수가 없죠. 예. 이 블럭 단위로 해서 그 안에서만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함수 실행이 종료되면 저장된 값이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된 값이 사라진다고 뭐 사라짐 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테스트 0이라는 함수가 실행되고 딱 끝나면 얘도 사라지는 거죠. 사라진다라기보다 사라지긴 사라지는 거지. 딱 쓰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 02를 다시 실행했을 때 5라는 숫자가 들어가면서 이제 실행이 되겠지만 또 끝나고 나면 없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지역 변수죠. 그래서 블럭 단위로 해서 실행되고 그 블럭이 이제 종료가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 자바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잘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자바를 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렇게 됐었지. 그러면서 뭐 너무 단계적으로 그냥 다 그냥 구분해가지고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좀 연관지어가지고 자바도 다시 한번 보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게 공부하기에 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차피 또 예제나 이런 것들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또 진행을 할 텐데 그런 예제들이 또 자바에서 했던 예제들도 같이 이렇게 좀 몇 개 정도는 풀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바랑 자바스크립트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보게 되실 거니까 또 복습이 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이제 하는 거고요. 자, 이것도 그냥 어쨌든 실행 뭐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면은 자꾸 여기다가 이제 5를 아이고 이것도 단축 연산자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쓸게요. 단축 연산자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뭐 곱하기는 뭐 이런 것들 동일하게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5씩 더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 위에서 작성했던 것처럼 다시 document.get element by id를 써서 v02 아직 지정은 안 했지만 뭐 해주면 되죠. inner html에다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v02는 지금 없잖아요. 이거는 여기 밑에 여기 지역 변수 바로 밑에다가 id 지정해가지고 v02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 딱 10이라고 딱 나와요. 10이라고 나오는데 더 이상 안 바뀌어요. 왜냐면은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테스트 02가 딱 실행되면서
베리어블 O라고 딱 선언되고 이게 사실 이게 또 초기화죠. 그다음에 5가 더해지고 그거를 출력하고 그러니까 결국 10이야. 계속 10인 거야. 그죠? 계속 10이에요. 예, 하면은 계속 10이야. 왜 이렇게 되느냐? 테스트 공의를 계속해서 호출하는데 계속해서 다시 선언되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안에서만 초기화되면서 계속 여기서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 그리고 다른 곳에서 불러다가 쓸 수가 없죠. 당연히. 이게 이제 지역 변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이렇게 차이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보시면 이게 얘가 이제 이렇게 document.get element by id 딱 썼을 때 이게 이제 dd라는 태그를 객체로 만들어 갖고 생성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좀 제가 그냥 또 이렇게 쓰는 건 좋지는 않은데 중간에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 객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객체 안에 사용되는 저런 메서드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중에 스타일이라는 속성도 쓸 수가 있어요. 스타일이라는 속성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태그 안에다가 CSS 적용할 때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써서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태그를 객체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그를 객체로 만들어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지금 dd라는 태그거든요. 그러니까 이 dd라는 태그에서 쓸 수 있는 속성들 그러니까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야. 대단하죠? 이런 것들을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다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하느냐? 보면 여기 스타일. 자, 스타일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이 스타일. 이거를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러면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그냥 바로 딱 나오거든요. 그죠?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스타일에 점 찍고 또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스타일이란 객체의 이런 이제 그 속성 값들, CSS 속성 값들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컬러, 폰트 컬러를 바꾼다 그러면 이제 컬러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그리고 는 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색깔을 적용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접근해가지고 바꿔준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폰트 색깔이 어떻게 돼요? 빨간색으로 지금 변경된 거 보이시죠? 네. 자, 물론 지금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내용들을 한다고 하면은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뒤쪽에 가서 또 계속해서 제가 또 설명드릴 또 내용들이긴 하니까 뭐 지금은 그냥 뭐 이렇게 하는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하려면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돼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돔 탐색이라고 그러는데 그 HTML 요소들을 객체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그냥 이렇게 메서드로 해 가지고 객체를 생성시키는 이런 방법들 몇 가지만 제가 또 한번 초반에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로직을 구현하려면 얘네들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런 메서드 탐색하는 이 메서드 몇 가지 정도는 제가 좀 정리를 초반에 한번 하고 그리고 설명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드로 한번 이제 바꿔봤는데 지금 뭐 지역 변수랑 뭐 전역 변수 설명드리면서 그냥 돔 탐색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역 변수와 이제 지역 변수 이렇게 좀 선언을 해봤는데 보면 이게 바라는 이제 이 키워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얘를 쓰는데 얘가 이제 좀 단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좀 명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그냥 또 이렇게 선언하면 또 선언돼요. 이게 이렇게 했고 또 하면 또 선언돼. 이게 뭐야? 그래서 예, 선언을 했는데 또 똑같은 거 또 선언하고 뭐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뭐 전역 변수와 이제 이런 지역 변수의 이런 개념들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해놓긴 했지만 사실 이런 개념들도 구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 좀 체계적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이제 보완을 하자. 이게 너무 지금 두서없이 너무 이게 되거든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죠. 그죠? 예, 이게 돼. 음. 이거 사실 자바에서 보면 진짜 충격적인 거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은 자바에서 본다고 하면은 인트 a라고 해서 5 해놓고 또 인트 a라고 해가지고 또 10이라고 해놓은 상황이거든. 그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지금. 근데 이게 돼. 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상황이야, 그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이제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렛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만들어서 조금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가자. 뭐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게 ES6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음, 자바스크립트 이제 버전 5, 뭐 6,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최신 버전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추가돼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그렇게 좀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렛으로 해서 딱 똑같은 이제 변수명을 렛으로 해서 딱 잡게 되면 이제 안 돼. 예. 그죠? 이거는 지금 이제 오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X가 딱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딱 클릭해서 보면 아이고. 이렇게 지금 잘못된 이제 어떤 이제 그런 내용들로 해서 이게 오류가 잡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베리어블이라는 거를 이거를 지금 여러 개가 지금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신텍스 에러. 그래서 문법적으로 이제 오류가 발생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어, 렛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명을 이제 지정을 하면은 좀 더 명확하게 규칙적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근데 기존의 소스에서는 이 키워드를 상당히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고 얘도 이제 알고 계시면서 그 다음에 컨스트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이건 이제 상수 선언할 때 값을 변경하지 못하는 상수를 선언할 때 저렇게 써주면 되고요. 이거는 1 붙여놓을게요. 그래서 오류나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단점을 보완한 거죠.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선언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해주는 상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라는 이 키워드를 또 보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값 금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타입을 정의하는 건 없죠. 그죠? 타입. 넘버 타입이다 뭐 스트링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는 없어요. 음. 그래서 이런 두 개의 키워드도 일단 추가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해서 보면 이거 이제 잘 되죠. 잘 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이거 이름을 바꿔놨어요. 11이라고 이제 넣어놨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해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 추가된 키워드.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정리를 해두죠. 물론 이제 이거 교재에 또 있습니다. 다 있는 내용들이라 어, 교재에서 이제 찾아서 이제 또 쭉 보시면은 이제 설명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음, 네. 자, 변수의 이제 선언과 저장인데,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온클릭 작성하시고 테스트 03. 자, 여기서는 이제 변수의 타입이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값들을 넣었을 때 그 값으로 그냥 저장되고 타입이 결정되는,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죠? 예. 일단 변수를 일단 선언해야겠죠. 베리어블이라고 해놓고, 자, 여기다 이제 5라는 숫자를 이제 저장을 해봅니다. 자, 이때는 숫자, 즉 이게 넘버라는 타입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숫자가 이제 그냥 넘버라는 타입이거든요. 자, 이렇게 저장되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확인해 볼까? 얘를 음, 콘솔로 한번 확인해 보죠. 콘솔. 이렇게 이제 넣어서 확인해 볼 건데, 여기에 타입 오브를 써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씨, 자꾸 G를 쓰냐? 타입 오브라는 연산자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타입이 어떤지 이제,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볼 때 유용하게 써볼 수 있는, 예, 그런 연산자니까. 그래서 이제, 예, 확인을 딱 해보면, 자, 이렇게 아이고, 오타냈구나. 아, 자꾸 이거 이렇게 쓰지. 음, 보면 이렇게 넘버 타입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예, 넘버 타입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변수 선언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타입인지 예상이 안 되죠. 그죠? 그냥 키워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장되는 값이 어떤 건지 이거를 확인을 해보던가, 아니면 얘가 확인이 안 될 때는 타입 오브라는 걸 써가지고 출력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넘버 타입으로 들어오는구나. 어떤 값이 저장됐는데 그걸 보니까 넘버 타입이 저장되는구나.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넘버 타입이 저장된 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고, 자,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이제 문자를 저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새롭게 변수를 선언한 게 아니죠. 기존에 그 선언되어 있는 그 변수에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문자를 저장합니다. 5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5라는 숫자가 저장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제 문자를 넣어요. 문자. 음. 스트링 타입. 자바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트링이란 타입이 있네요. 자, 실행을 해보면, 새로 고침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자, 스트링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음. 여기가 지금 스트링으로 좀 출력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스트링으로 바뀌었구나. 자, 그래서 스트링이란 타입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그 타입도 지금 같이 한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열도 한번 넣어보죠. 배열은 이런 식으로, 예, 정의를 하면 됩니다. 자, 리터럴 방식이죠. 음. 자, 배열은 객체죠, 객체.
자, 그래서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확인 딱 누르게 되면 자, 오브젝트라고 딱 찍혀요. 그래서 배열 타입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툴이라고 또 저장을 해볼게요. 자, 불린 타입이 있네요. 자바랑 거의 똑같네요. 그래서 확인 눌러보시면 정말 불린이라고 지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불린이라고 찍히고 뭐 스트링이라고 찍히고 오브젝트라고 찍히고 자, 이렇게 출력되는 내용들은 제가 지금 그렇게 출력시킨 게 아니죠. 그런 값들이 출력되라라고 출력한 게 아니죠. 타입 오브라는 연산자가 출력시켜 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지금 이렇게 출력시킨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에서 예,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니까 정말 이제 그런 타입들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죠? 예. 자, 그래서 불린으로 넣었더니 또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어 웃긴 상황이죠, 사실. 그죠? 이 타입을 그냥 넣으면 넣는 대로 다 들어가. 그죠?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자유롭다라는 거죠. 변수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어요. 그냥 이것저것 넣으면 넣는 대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편할 것 같지만 그래서 어려워요. 예.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널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널 타입. 그래서 이렇게 널을 넣을 수도 있고 널을 넣을 수도 있고 찍힐 때는 이제 이렇게 그냥 오브젝트로 찍히네요. 그래서 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도 이렇게도 들어가요. 이런 값들도 들어가지만 기능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것 자체를 저장할 수도 있어요. 예, 기능. 그러니까 근데 뭐 결국은 객체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새롭고 뭐 신기한 뭐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 함수도 하나의 객체거든요. 그래서 함수도 저장할 수가 있어요. 함수도 얼러트로 이렇게 함수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펑션 타입, 펑션 객체 타입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기능도 정의를 해가지고 변수에다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한 게 그냥 함수에다가 이름을 부여한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긴 한데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 놓고 익명 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없죠. 예,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거, 자 얘를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도 저장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 실행했을 때 이렇게 펑션 타입으로 펑션이란 이름이 쭉 이렇게 지금 출력되는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만약에 얘를 내가 실행시키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에 지금 펑션 타입을 저장했으니까 기능이 저장된 거잖아요. 예, 얘를 내가 실행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자체가 지금 함수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 함수 호출할 때 기능 호출할 때 괄호를 마지막에 괄호를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예, 작성을 해주시면은 이제 함수가 실행돼서 얼러트 창이 딱 떠요. 그죠? 난 함수야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장된 걸 이제 저장된 기능을 실행하고 싶으면 그 변수명에 괄호를 해주시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함수의 이름이 되는 거죠. 이름이 없는 함수에 이름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라는 그 타입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런 타입들을 다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특징적인 거는 변수의 그 타입이 처음부터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타입이든 그냥 들어가는 대로 그 타입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입들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배열 같은 경우도 어떤 타입으로 해서 처음부터 정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막 이렇게 들어가요. 음. 이런 식으로 불린 타입도 넣을 수 있고 뭐 여기에 뭐 문자열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배열에 이제 뭐냐면 같은 타입의 나열이 아닌 거야. 그냥 나열.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은 그냥 값의 나열인 거예요. 자바에서는 같은 타입의 나열이었죠. 예,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냥 값의 나열이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 넘버 타입도 들어가고 불린 타입도 들어가고 문자열도 들어가고 뭐 다양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게 가능한 거야. 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해가지고 값들을 저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타입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바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타입들하고 거의 뭐 똑같다. 물론 이제 뭐 정수냐 실수냐 뭐 이런 것들은 또 자바 쪽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긴 하지만 음,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예,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개념, 그리고 예, 저장할 때 그 저장되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들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타입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사용되는 이제 그런 타입들, 예, 타입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음. 자, 10분 쉬었다가 다음 이제 돔 탐색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10분 쉴게요.